소비자의 니즈를 채워드리는 시간,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구연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같이 할까요? 네, 여행 중에 필수 코스, 바로 쇼핑이죠. 물론 현지에서의 쇼핑도 좋지만 면세점 쇼핑 또한 여행의 즐거움 중 한 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원래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입됐지만 내국인들도 해외를 떠날 때 한 번쯤은 들르는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세점 이용 관련 팁을 알려드립니다. 네. 뭐 요즘에는 해외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이 면세점이 필수 쇼핑 코스가 됐는데 오늘 관련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세점 종류부터 좀 알아보고 갈까요? 네, 면세점은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매장인데 뭔가 그 종류가 매우 많죠. 네. 면세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출국장 면세점 그리고 시내 면세점 등으로 구분되고 또 비행기 내에서 면세품을 판다고 해서 기내 면세점이라는 명칭도 쓰고 있습니다. 또 면세점이라고 해서 가보면 듀티 프리 샵 그리고 텍스 프리 샵이라고 표기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게 텍스 프리와 듀티 프리는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둘 다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공통점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듀티는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즉 관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듀티 프리가 쓰여져 있는 매장은 결국 관세, 그리고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는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고 공항에 갔다가 한 번쯤 들리게 되는 그런 면세점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전에 대기업들이 이거 사업자로 선정되려고 경쟁을 펼쳤던 그 시내 면세점도 같은 겁니까? 네, 공항에 있느냐 그리고 시내에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합니다. 네. 또 듀티 프리 면세점은 사전 면세점이기도 한데요. 세금을 사전에 뺀 가격을 지불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국을 할 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이 물건을 산 뒤에 그리고 외국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세금을 뗀 가격에 팔아서 세금을 뗐다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앤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출국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거군요. 그러면 외국인의 경우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경우에는 국내로 들어올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입국할 때 세금 신고서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네. 그 신고를 누락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매기거나 물품을 압수하는 것도 낼 세금을 숨겼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건 세금을 면제받은 상품이 아니라 세금이 잠시 보류된 걸 사는 것일 뿐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알아본 게 듀티 프리 면세점에 대해서였고요. 자, 텍스 프리 면세점은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텍스 프리는 세금이 붙은 물건을 산 뒤에 출국하면서 세금을 돌려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네,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해서 사후면세라고도 하는데요. 면제되는 세금도 부가가치세와 그리고 개별 소비세 등 소비세에 국한됩니다. 듀티 프리 면세점 매장은 출국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텍스 프리 매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네, 물품을 사는 장소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서울 명동같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그런 곳을 다니다 보면 텍스 프리 샵이라는 간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점이라 불렸던 곳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을 미리 떼면 듀티 프리, 그리고 나중에 떼면 텍스 프리 방식으로 나뉘는 건데, 이게 면세 한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잘 몰라서 세금 폭탄 맞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면세점 상식 중 하나가 구매 한도를 면세 한도로 착각하는 건데요. 네. 면세점을 이용할 때 내국인의 최대 구매 금액은 3,000달러 또는 하나 약 343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구매 한도 금액을 넘어가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없고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는 한도는 3,000달러까지인 거고 네.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라는 거죠? 네, 그렇죠. 세금이 붙지 않은 600달러, 약 68만 원 정도가 면세 한도입니다. 그 면세 한도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이죠. 면세점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면 그 면세 한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구매 한도 내에서 면세 한도가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특히 자진 신고를 올바르게 했을 경우에는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40% 부과하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또 가산세 부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도 금액만 넘지 않게 구매를 하면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이 내용도 중요한데요. 면세점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물품, 주류, 그리고 담배, 그리고 향수 같은 것들은 가격이 아닌 양으로 면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물품의 경우에는 금액만 넘지 않으면 되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양이 초과해도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아, 주류, 담배, 향수는 네. 양도 정해져 있다고요? 네. 담배는 한 보로, 그리고 향수는 60ml로 제한돼 있고요. 또 주류의 경우에는 양, 개수, 금액 세 가지 모두 지정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류는 한 병으로 그 개수가 제한돼 있고요. 그 양도 1리터로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400 이상을 넘게 될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네, 자, 이렇게 면세 품목에 대한 제한 사항들 미리 알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리고 면세점 종류별로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뭐 시내, 항공, 인터넷 정말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유통 경로가 너무나 다양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 방법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내 면세점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네. 시내 면세점 이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방문할 때 꼭 필요한 거 있죠. 여권, 그리고 비행기 이티켓 출력해서 가면 편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출국 일자, 그리고 시간, 그리고 비행기 편명만 메모해서 가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고른 상품값을 결제하면 직원이 공항 어디서 받으면 된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출국할 때 공항 해당 면세점 인도장을 찾아가서 영수증을 내면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권 그리고 비행기 편명과 출국 날짜, 시간은 꼭 알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또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명 이제 기내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네. 기내 면세점은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기내 면세점도 세금이 부과되기 전, 즉 세금이 보류된 상태의 물품을 구매한다는 점은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이나 또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내 면세점만의 어떤 특징이 따로 있습니까? 네, 시내 면세점이나 공항 면세점 혹은 여행 과정에서 구매하고도 쇼핑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을 때 기내 면세점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출국할 때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입국할 때도 이용할 수 있어서 내국인 여행객들이 또 많이 찾는 면세점이기도 합니다. 면세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면서도 여행 내내 구매 물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장점이 되겠죠. 근데 궁금한 게 사실 기내 면세점은 기내라는 네. 시간과 공간이 좀 제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물건 고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미리 인터넷 같은 수단을 통해서 사전 예약해서 구매할 경우에는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할인율을 높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적립해서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시켜 주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의 국적기 기내 면세점이 출발 전 48시간까지, 도착 전 53시간까지 온라인 예약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기내 면세점은 면세 적용은 어떻게 받습니까?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서 면세되는 세금의 국적도 갈리는데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우리 국적 항공사의 기내 면세점을 이용하면 우리나라의 세금이 면제되는 셈이죠. 하지만 외국 항공사의 기내 면세점을 이용하면 각 나라의 조세 제도에 따라서 세금이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프랑스는 프랑스의 세금, 그리고 루프트한자는 독일의 세금, 그리고 타이항공 같은 곳에서는 태국의 세금이 면제된 물품을 파는 셈이죠. 기내 면세점 구매 한도나 이런 건 아까 얘기했던 그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까? 네, 기내 면세점은 일반적 면세점이 아니기 때문에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3,000의 구매 한도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입국 시에 면세 한도는 적용 대상인데요. $600라는 면세 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출국하기 전에 시내 면세점에서도 물건을 구매를 하고 네. 그리고 해외 현지에 가서도 혹시 또 구매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내에서도 혹시 물건을 구매를 했다면 세 곳에서 구매한 물품 총액을 기준으로 이게 $600가 넘으면 면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서 샀든 입국 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00가 넘으면 세관에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내 면세점과 기내 면세점 이용 방법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인터넷 면세점 이용 방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죠? 네, 인터넷 면세점 이용은 간단합니다. 각 면세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공항에서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모션이 많기 때문인데요. 마일리지 적립, 그리고 각종 쿠폰 같은 것들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의 장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보다 그래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네. 얘기 나온 김에 면세점을 좀 더 저렴하게,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기억하면 알뜰 쇼핑 가능할까요? 네, 물론 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면세점 VIP 카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VIP 카드는 약 5에서 한 10% 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적립금을 통해서 포인트 결제도 가능합니다.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VIP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할인과 적립을 위한 카드를 발급받아서 활용하는 네. 게 좋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 말고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바로 세일 기간입니다. 면세점은 백화점이랑 똑같이 정기 세일이 있고요. 그 기간만 놓치지 않더라도 기존 가격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품목과 시기에 따라서 세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 면세점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세일 기간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백화점 정기 세일 기간처럼 면세점도 세일 기간이 따로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같은 상품이어도 면세점마다 가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까? 네, 백화점처럼 면세점도 물품의 가격이 미세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각 면세점들을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면세점을 주로 이용해서 적립금을 많이 쌓는 것도 좋겠죠. 각 면세점마다 각종 쿠폰과 적립금이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구매를 했으면 이게 뭐 환불이라든지 네. 교환 생각을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면세점 상품은 단순한 교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면세품은 각각의 상품마다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관에 일일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다른 상품과의 교환은 안 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교환을 원한다면 해당 상품의 구매를 취소한 후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상품을 재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환은 안 되고 네. 취소 후에 재구매를 해야 네,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매 취소나 환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구입했던 매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점 내 각각의 제품 브랜드마다 취소나 환불 규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또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입한 매장에 가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취소나 환불할 때는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출국 전후 모두 가능한 건가요? 아직 출국하기 전이라면 해당 매장에 가서 구매를 취소하고 그리고 재구매하면 되고요. 인도장에서 상품을 찾을 때는 인도장에서 취소를 해도 됩니다. 네. 단 매장에서 구매할 때 받은 교환권이나 사은품 같은 서비스로 받은 것도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출국하고 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세관 신고를 하기 전에 구매를 취소해야 합니다. 입국 시에는 면세 한도인 $600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입국 후에도 취소나 환불이 되지만 $6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의 상품을 유지시킨 뒤에 그 다음에 구매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이제 해외여행 나가서 현지 면세점에서 또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도 취소나 환불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내 면세점과 같이 본인이 해당 매장에서 가서 직접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다시 같은 곳으로 여행하지 않는다면 조금 어렵죠. 그리고
그렇지만 다만 애프터 서비스는 가능한데요. 해당 브랜드별로 정해져 있는 정책에 따라서 AS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오늘은 면세점 이용 시 꼭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구연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